소, 돼지, 닭, 사슴, 토끼까지 인류가 즐겨 먹는 고기는 대부분 초식 동물이거나 잡식 동물인데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발견되지 않으셨나요? 호랑이 고기, 독수리 고기, 늑대 고기는 왜 식탁에 오르지 않는 걸까요? 전 세계 어느 마트를 가도 육식 동물 코너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문화권에서도 사자 스테이크를 즐기는 전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뚜렷한 패턴이거든요. 수렵 채집 시대부터 현대까지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육식 동물을 피해왔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육식 동물을 먹지 않게 됐을까요? 이 흥미로운 수수께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건강 문제일 거예요. 동물들은 살아가면서 기생충, 세균,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을 몸에 축적하게 되는데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갈수록 이 물질들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초식 동물이 풀을 먹으면서 약간의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그 초식 동물을 육식 동물이 잡아먹으면 그 유해 물질까지 함께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육식 동물을 또 다른 포식자가 먹으면 축적량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일부 최상위 포식자들은 수은 같은 중금속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높아지기도 하고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에게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반론이 등장하는데 이 문제가 모든 육식 동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완벽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맛의 문제예요. 육식 동물의 고기가 그냥 맛이 없어서 안 먹게 된 게 아닐까 하는 가설인데 사실 이게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육식 동물들은 사냥을 위해 근육이 발달해야 하고 체지방이 적어야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고기가 질기고 퍽퍽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마블링 가득한 부드러운 고기와는 정반대의 특성이죠. 게다가 동물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고기 맛이 달라지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같은 소라도 풀을 먹였는지 곡물을 먹였는지에 따라 풍미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육식 동물은 다른 동물의 고기를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요소나 부패 과정에서 생기는 화합물이 체내에 축적되고 이게 고기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곰을 예로 들면 봄에 산딸기나 열매를 먹은 곰은 고소하고 맛있는 반면 가을에 연어를 실컷 먹은 곰은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는 이야기가 사냥꾼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가설을 완전히 뒤집는 강력한 발레가 있어요. 바로 생선이죠. 참치, 연어, 광어, 농어, 방어 같은 물고기들 중 상당수는 완전한 육식동물인데 우리는 이 물고기들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는 고급 횟감들이 대부분 육식성 어류라는 점을 생각하면 단순히 맛이 없어서 육식동물을 안 먹는다는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해지는 거죠. 오히려 육식성 물고기가 더 감칠맛이 나고 인기가 많다는 점에서 맛 가설은 큰 허점을 드러내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가장 현실적이고 납득 가능한 답은 효율성 문제에 있을 겁니다. 인류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동물을 직접 길러야 했는데 여기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소에게 10,000칼로리어치의 풀을 먹이면 소는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체온 유지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데 쓰고 약 10% 정도만 몸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10,000칼로리의 풀에서 얻을 수 있는 쇠고기는 고작 1,0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스테이크 2~3개 분량에 불과해요. 이제 이 1,000칼로리의 쇠고기를 호랑이에게 먹인다고 상상해보세요. 호랑이도 똑같이 10%만 몸으로 저장하니까 결국 100칼로리의 호랑이 고기만 얻을 수 있는 거죠. 10,000칼로리의 풀이 100칼로리의 고기가 되는 셈인데 이건 정말 엄청난 낭비잖아요. 차라리 그 쇠고기를 우리 직접 먹는 게 10배나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효율성 가설은 왜 우리가 육식성 물고기는 잘 먹는지도 깔끔하게 설명해 주는데 바다에서도 똑같은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만 인류는 오랫동안 물고기를 직접 기르지 않고 그냥 바다에서 잡아서 먹었거든요. 야생에서 잡는 거니까 먹이를 줄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효율성을 따질 이유도 전혀 없었던 거죠. 양식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니까요. 게다가 육식동물을 가축으로 기르려면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동물들이 사육하는 인간을 먹잇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호랑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밥을 주러 우리에 들어가는 걸 상상해보면 얼마나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일인지 바로 감이 올 겁니다. 종교적 관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포식자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슬람에서는 송곳니나 발톱을 가진 동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규율이 육식동물 대부분을 식탁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죠. 종교적 관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속화되고 일반적인 식문화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건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이 종교적 금기 자체가
앞서 말한 안전성이나 효율성의 문제를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은 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왜 인류가 육식동물을 먹지 않게 됐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명쾌한 정답은 없어요. 건강 문제, 맛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종교적 금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육식동물 고기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맛을 싫어하도록 진화했을 수도 있고, 쓴맛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육식동물의 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유전자 깊숙이 새겨졌을 수도 있어요. 아쉽게도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거의 없어서 과학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분명한 건 우리가 소와 닭을 즐겨 먹으면서 호랑이와 독수리를 피하는 데는 수만 년에 걸친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다음에 고기를 드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거예요. 왜 하필 이 동물의 고기가 내 식탁까지 오게 됐는지 말이죠.